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샌디스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이 어디까지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AI 붐의 진짜 주인공이 생각하는 칩인지 아니면 기억하는 칩인지, 자,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고 AI의 질적 고도화와 데이터의 폭증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장기 호황에 따른 이런 것들 때문이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메모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AI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필요한다는 거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D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8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도 4배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탑재량의 증가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단 중요한 점이 다이 페널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HBM의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D램의 총 공급량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기술적인 한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D램은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램 값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2011년도 1분기 예상 변동이 한 60%.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셔널 D램도 역시나 55에서 60%, 낸드 프레시 역시도 33에서 38%, 클라이언트 SSD도 40%나 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플라이 대비해가지고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세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낸드 프레시의 업사이클의 순수하게 노출된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인해서 공급 부족에 힘입어서 낸드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수요 모델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예상보다 수요가 많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 역시도 크게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랜스폴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은 2020년도 1분기에도 계속해서 낸드 프레시는 33에서 38%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단 지금 단가라든지 수요가 부족하니까 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GPU 시장에서 트레이닝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인퍼런스, 즉 추론 시장으로 SSD 시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 시장에서는 기억 장치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샌디스크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기억을 더듬는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두뇌가 발달되어도 이게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이 기억을 갖다 더듬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총 같은 거죠. 여러 가지 일단 사물에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데 자, 그걸 한꺼번에 꺼내가지고 바로 쏘아버리는 것들. 자, 그러한 속도를 갖다가 빨리 해주는 게 ESSD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빨리빨리 지금 이제 기억을 갖다가 더듬어서 빨리 전환해 주느냐. 자, 그것이 샌디스크인데 요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낸드 프레시를 통해서 발전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샌디스크가 많이 발전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뉴스라든지 막 중요한 뉴스들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연결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색 전강의 생성이 필요했다는 거죠. RAG가. 그래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색해서 더 정확하고 최신의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이 요 기술인데 그것이 아무래도 SSD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갈아탔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화사에서 지금 공급의 압박 과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보수적 투자자로 인해서 2023년도 4년도에 메모리 제조사들의 투자가 축소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2단계 때는 지금 재고가 고갈되면서 고객사들의 재고가 완전히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일단 수요가 폭발하면서 AI의 수요가 겹치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 발생이 나타났다. 공급도 지금 이제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낸드 가격이 폭발하면서 단 6개월 만에 120%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샌디스크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샌디스크는 기술적 우위가 있었는데 QLC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똑같은 지금 공간 안에다가 33% 갖다 더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비용을 갖다 많이 절감시킬 수가 있었다. 이것이 일단 기술적인 변기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QLC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됐다는 거죠. 테라바이트당 비용도 싼 데다가 지금 데이터를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리스크를 본다면 매출처가 좀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것들, 생산 진실에 일본에 좀 모여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많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로니까 쫓아온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주식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 항상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AI 스토리지 슈퍼 사이클의 새로운 주역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2025년도 2월 달에 웨스턴 디지털사로부터 분사했죠. 스피노도에서 순수한 랜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주가가 한 지금 이제 74%나 급등을 했죠. 그 이유는 AI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HBM에서 고용량 SSD로 또 넘어가고 있다. 자, 학습과 추론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인퍼런스라는 추론 단계에서 초고속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SSD의 수요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보수적 투자로서 낸드 공급이 제한이 되면서 공급자 우회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순수 성장주로 분류돼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배수를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가치를 일단은 릴레이팅 받았다는 겁니다. 자, 독보적인 기술로는 지금 이제 BICS, AC라든지 QLC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 일단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그래서 2010년대 목표가를 520에서 580달러 정도로 주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 레이쇼를 봤을 때 샌디스크는 한 30.8배 정도 되고 있고 순수 낸드 고성장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34.2배 HBM의 프리미엄이 있다.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은 18.9배니까 저성장 HDD로 할인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니까 뭐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마이크론은 일단 기술과 리더십을 독점하고 있고 샌디스크는 모멘텀이라든지 이익이 폭발되고 있다. 웨스턴 디지털은 안정성과 틈새 시장을 갖고 있는데 리스크로 본다면 HBM이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론, 낸드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샌디스크는 왔다 갔다 한다. HDD의 성장률이 저조하다는 것들. 자, 투자 성향을 본다면 핵심 성장주고 이건 고위험 고수익이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샌디스크가 조금은 좀 위험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이 580불 일단 번스타인이 이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월 14일자입니다. 그 다음 1월 20자로서 490불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D에서.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500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500불에서 600불 많이 주면은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그런 메모리 수요로 인해서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가 이 2배 정도 상향 조정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전에 낸드 공급 부족이 한 자리 숫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새로운 스토리지 플랫폼에서는 GPU가 16TB SSD와 매핑되면서 이미 상당한 낸드 수요의 추가적인 모두 일단 순증으로 수요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가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이는 더욱더 높은 지금 이제 에버리징 셀링 프라이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평균 판매 단가로서. 그래서 샌디스크 모델에서 낸드 SAP를 갖다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상향 조정해서 훨씬 높은 평균 단가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뛴다는 겁니다. 결론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 그로 인해서 아웃퍼폼의 의견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2010년도 2분기 실적을 갖다 1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3.79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지금 조정 EBITDA는 조정 EPS는 3.31달러서 컨센서스 전망치를 상회한 수치가 되고 있다. 매출의 전망 역시도 55.5%에서 67.6%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2027년도에 매출의 총이익 전망도.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1월 29일에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되지만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주가 상승의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샌디스크를 가장 많이 줄 때가 지금 모습에서 한 807불까지 준다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을 때가 528불, 그 다음에 한 660불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아무래도 강세장에서 봤을 때 현재 모습 밸류에이션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에 지금 이제 6월달 기준 해가지고는 한 27배수 정도 줬을 때, 자, 그때 모습이 한 660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타나는 데도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을 갖다 이렇게 준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나름대로 한 건데, 자, 아무래도 강세장에서 줄 때는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샌디스크 EPS를 한번 보게 되면 EPS가 2017년도까지는 성장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니까, 자, 아무래도 2017년도까지 좋다는 말은 2010년도 말이라든지 2020년도 중반 되면은 피크가 될 수 있다. 그거 한번 체킹하시고 주가 많이 올라갈 때 피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24.29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꼭 해봐야 되겠죠. 그 24.29에다가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을 본다면 시스크 평균도 24.7 정도 되고 있죠. 33배수는 좀 높으니까 그래서 섹터 평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22.7배수니까 22.7배수에다가 24.20을 곱하면 되겠죠. 24.29, 24.29 곱하기 27.20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모습 속에서 적정 주가는 660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660불이 자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적정 주가를 갖다가 DCF로 모형을 돌리면은 346불 아니면 많이 주면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한 367불까지 나온다. 그래서 선수들이 요렇게 준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500불이라는 것은 좀 고평가돼서 간다. 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때는 조금 익절 개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실전에서 매매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일단은 600불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고 이상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일단 580불 정도를 일단은 고점으로 잡으시고 자, 그 다음 그 라인대에서 일단 조금은 올라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익절해 나가자. 580불이라든지 뭐 660불이라든지 600불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익절해 나가야 될 그런 타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500불대가 지켜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500불 돌파했기 때문에 자, 그거 한번 체킹하시고 그 다음 또 많이 벌으신 분들 안에서는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갈 때마다 이제부터는 익절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는 어닝을 본다 하더라도 어닝 자체가 1월 29일입니다. 그때 어닝 때에 또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서 한번 보시고 물론 가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데 들고 가시면서도 계속해서 어느 익절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들어가자. 물론 주가가 빠질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 아니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올라갈 때 있죠. 그때부터는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그걸 항상 일단 생각하시고 저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면서 한 요 가격대는 얼마 정도 일단은 뭐 10% 15% 정도 익절하겠다. 그다음 요 가격대 올라오면 또 얼마 정도 익절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짜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모에 휩싸이지 않고 그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 아니니까 좀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주하시면서 일단 매매를 하자. 주가 많이 올라갈 때는 그래서 요럴 때는 많이 올라갈 때는 익절을 생각할 때니까 좀 조심하고 지금은 신규 진입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